어제 파주에 이어서 바다 건너 인천 강화까지 돼지열병이 파죽지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망이 구멍 난 것 아닌가 우려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늘어났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변호사님하고 소식 전할 때 4군데 확진 판정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늘어났습니다. 강화가 늘어났네요. 5곳이 됐습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이 5번째 발병이 된 것은 인천 광화군의 돼지 농장인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이제 파주, 연천, 김포 그리고 다시 파주까지 강화가 이제 5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김포의 경우는 한강 이남까지 확대됐다라는 거에서 의미가 있었고, 맞습니다. 강화는 이제 바다 건너 섬까지 이 바이러스가 들어갔다는 거에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정부가 초창기에 6군데 중점 관리 지역을 발표를 했었는데 강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않았죠. 따라서 맞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방역망을 뚫고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 남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의심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이 돼지 이동 명령을 전국으로 지금 이동 중지 명령을 전국으로 이제 48시간. 확대 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네. 이 예방적 차원에서 39,720마리의 돼지를 살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살처분하는 돼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13개 농가 총 51,903마리의 5만 돼지가 넘었군요. 살처분되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또 강화에서 의심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네. 아마 이제 저녁 때쯤이면 이게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판결이 날 텐데 말이죠. 걱정되는 게 어제 정부에서 차량 역학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농가에 다녀갔던 차량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의심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처음에 정부가 발표했을 때는 차량 역학 관계가 없었다라고 그랬죠. 얘기를 했는데 추후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1, 2차 농가를 공통적으로 방문한 차량이 있었고 해당 차량이 3, 4차 확진된 농가에도 방문한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강화에서 확인된 5번째 농가에도 혹시 해당 차량이 방문해서 오염이 된 게 이게 아닌가? 좀 사료 차량이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계속 늘어나면 큰일인데 지금 방역이 뚫린 거 아니냐. 계속 동쪽으로 번지거나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까지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육 두수가 지금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큰일인데 어떤 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걱정하는 네. 게 뭡니까? 처음에 정부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정한 곳이 이 파주, 연천 등 이 경기 북부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지역? 네. 그런데 지금 강화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고 지금 김포에 방문했던 차량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7개 돼지 농가에 방문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이천과 안성이 경기도 내에서는 최대 양돈 지역인데요. 이 동쪽만이 아니라 이제 남쪽으로 만약에 충청 지역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네. 충남이 최대 양돈 지역이고 맞습니다. 충북이 최대 도축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방역 시스템에 상당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자, 국내 돼지열병이 중국형 유전자로 확인이 됐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북한 거쳐가지고 북한에서 우리한테 왔다. 이 시나리오가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걸로 보이는데 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얘기하기를 북한 평양북도 지역에 있는 돼지 전멸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어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갖고 한 발언인데요. 이 평안남도죠. 그러니까 신의주가 있는 북서쪽 네.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돼지가 전멸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데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네.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가 북한 지역에 공동으로 조사하고 감염 조치를 예방 조치를 같이 하자라고 네.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신의주면 평안북도가 맞는 거죠? 네. 자, 돼지열병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방역 조치 완전하지 못했다. 질타성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에서 좀 문제가 있는 점은 어떤 걸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이 몇 군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를 보면 이 정밀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이 됐었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발병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역학관계도 처음에는 1차, 2차 발생 농가 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추후에 이게 드러난 사실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까지도 농식품부에서 정확한 원인을 이제 확인하지 제일 못한다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이 좀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처음 이제 확인되고 나서 48시간 동안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과연 그게 충분한 시간이었느냐? 너무 짧지 않았느냐. 예, 왜 그러냐면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7일에서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복기가 예, 길죠. 그리고 잠복기 내에도 여전히 확산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체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48시간 만에 이 조치를 해제한 것들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의 중에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연세대 유석춘 교수,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연세대가 해당 강의를 중단시켰다라고 했는데 그 강의만 중단이 됐던 모양이죠. 네, 유 교수가 전공 수업 발전사회학이라는 수업을 맡고 거기서 있었는데, 문제의 발언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교양 수업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이라는 교양 수업도 맡고 있는데 네. 연세대학교가 처음에 이제 전공 수업에서 발언이 문제가 되자 해당 강의를 중단을 시키고 이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해당 수업에서는 전공 수업에서는 유 교수가 일제 침탈이라든지 강제징용이 이 거짓이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로 착취당했다가 자살한 것도 거짓이라는 걸 본인이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추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상태인데요. 당시에 연세대 학생회에서는 연세대학 측에 유 교수의 파면을 요청하기도 했는 상태인데 학교 측에서는 교양 수업도 중단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유 교수가 학교 측에 실망했다. 교양 수업은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 교수가 학교 측에 실망했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지금 위치에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았네요. 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펀드 말이 어렵습니다. DLF 얼마 전에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투자가 됐는데 원금 손실 오늘 100%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제 소송도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DLF라는 거는 이제 파생 결합 이제 펀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미 60% 이상 이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이 나왔었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100%까지 손해 본 투자자가 나온 상태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불안전 판매다. 그다음 상품 자체가 사기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아마 추가적인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상품을 모집할 때, 고객을 모집할 때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 이게 이제 입증하는 것이 이제 만약에 소송을 간다거나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이 불안전 판매라는 것은 상품의 성격이나 위험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불안전 판매로 투자자들이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국민들도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품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는 부분을 쓰도록 하고 돼 있고요. 여기 사인해 네,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인하잖아요. 네. 그리고 해당 서류 사본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느냐라고 금융회사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이번 투자자들은 상품 자체가 사기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익은 아주 적은데 반해서 손실은 10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성이다라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